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원천 징수 및 연말 정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앞으로 뭘 배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회사에 직원을 뽑았다 쳐요. 해서 직원을 뽑으면 그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겠지, 급여를 지급하겠지. 그럼 이 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직원이 들어오면 우리 프로그램에 사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 사원이 누군지 해서 사원 등록을 먼저 하고, 그 이후 이 사원이 받아야 할 급여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직원의 연봉이 2,400이다, 2,400만 원이다 라고 치면 얘 월 기준으로 200이겠지. 그럼 우리 회사는 이 200 기준으로 매달 지급하나요? 아니겠죠. 여기서 뭐 4대 보험도 떼고 세금도 떼고 하겠죠. 해서 이 금액들을 제외한 나머지 뭐 만약에 160이면 160을 직원한테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역을 어디에서 작성을 하느냐? 급여 대장을 통해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사원 등록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급여 대장을 작성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료가 됐으면 이 금액 기준으로 1년 동안에 이 직원이 받은 금액이 2,400이다 이면 우리가 뗐던 요 부분에 대한 세금은 월마다 간단하게 계산한 세액표예요. 쉽게 말해 그냥 평균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세금을 떼면 되겠구나 라고 보편적으로 계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한가요? 아니죠. 해서 1년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세금을. 이게 연말정산인데, 대신 네가 얻은 총 연봉은 2,400이지만 네가 부양가족이 있고, 우리 소득세 때 배웠죠. 인적공제, 물적공제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양가족이 있고 우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든지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으면 그것은 공제해 줄게라는 거예요.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반영해서 계산한 세금이 만약에 200원이다. 근데 내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뗀 세금이 1년 동안 받더니 160원이다 라고 친다면, 내가 뗀 세금은 160원인데 내가 총 납부할 세금은 총 200이니 이 차액 40원 추가로 납부해 라는 거예요. 이건 추가 납부 상황이 된 거고, 만약에 월마다 뗀 세금이 만약에 250원이야. 1년 동안 합쳐봤더니 내 급여에서 뗀 세금이 250원이야. 내가 원래 낼 세금은 200원인데 회사에서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한 세금은 250원이라 250원을 뗐으니 이 차액 50원 다시 돌려줘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던 연말정산 환급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 공제받을 사항들이 무엇인지 입력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문제 나오시고, 중간중간 가끔씩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그 신고서까지 작성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급여 대장을 매달 작성하죠. 얘는 우리 내부적으로 급여 대장을 만드는 것이고, 얘를 가지고 우리 국가에 세무서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식 가지고는 중구난방이니 일정 양식을 통일해서 국세청에 신고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예요. 내가 원천징수를 이행했고 이와 관련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게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지급한 급여,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이 있으면 그 내역 작성해서 제출해라 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배울 테니까 이런 큰 그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은 사원 등록, 급여 대장, 그리고 얘를 토대로 연말정산 입력, 이 정도만 큰 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책 255페이지 설명드린 거고,
프로그램 화면 보시면 원천 징수에서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요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요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원천 징수 부분에서는 문제가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우리 처음으로 256페이지 사원 등록부터 보실게요. 책 내용 먼저 설명드리고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고 관련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사원 등록은 각 사원의 사번, 성명, 주민번호,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자, 프로그램 보시면 원천 징수의 사원 등록 보시면 상단에 큰 3개의 탭이 있을 거예요. 기본사항, 부양가족 명세, 추가사항.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본사항 입력, 부양가족 입력 여기까지만 나오시고 추가사항은 입력할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사원의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내국인인지, 거주 구분, 거주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그리고 생산직이면 생산직, 그리고 주소, 국민연금, 기준소득, 얼마 기준으로 우리가 월 급여가 얼마인지 입력해 주자.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될지 안 될지, 대표자면 대표자인지 아닌지 하나, 우리 시험에서 문구가 주어지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입력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부양가족 명세서 보시면 내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본인은 당연히 입력하는 거고, 배우자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 있으면 아래 보시면 연말관계라는 게 있어요. 소득자 본인은 0, 직계존속은 1,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2, 배우자 3번, 이렇게 번호를 입력해서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 3번 입력하시고, 이름 김개똥, 주민번호 1번 입력하시고, 뭐 71111111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부녀자인지, 해당 부녀자인지 한부모인지 경로 5인지 장애인인지 자녀인지 출산 입양인지 각각 체크를 해주시고, 자녀면 자동으로 자녀의 체크가 되세요. 그거는 별도로 입력하실 건 없으신데, 만약에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에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는 뭐의 기준이 되는 자료라면, 급여를 계산할 때, 급여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그 평균은 우리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양가족은 내가 급여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뗄지, 그 세금을 계산할 때 동일한 200만 원일지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과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계산되는 세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정보이니까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양가족 명세가 주어질 거예요. 같이 우리 뒤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거니까 넘어가시고 책으로 다시 오셔서, 그래서 4번 성명, 주민번호, 기본사항 등등은 다 시험에서 주어질 것이고,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거주구분 다 문제에서 주어질 테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로 입력하시면 되겠다. 부양가족도 동일하다. 그래서 연말정산, 연말관계를 1번부터 8번으로 잘 입력하시고, 기본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 이거 소득세에서 배웠죠. 인적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기본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은 앞에 가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부녀자, 내가 소득자 본인이 부녀자이면 부녀자의 체크를 하시고, 이러면 더 세금이 공제가 되니까 여로 체크하시고, 만약에 내가 한부모이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이다 라고 친다면 여로 체크하시고, 다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본인은 부녀자로서 한부모이다 라고 주어진다면 배우자, 부녀자, 한부모 둘 다 체크를 하시고, 경로 5대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실 거고, 장애인은 내가 장애가 있다 라고 친다면, 또는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친다면
별도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입력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책 278페이지 사원 등록 하는 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입력 같이 한번 해볼게요. 278페이지 자, 우리 프로그램 81회 회사 코드 812번으로 로그인 하시고 사원 등록까지 실행을 시켜주세요. 기존에 김강남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다가 새로 신나라라는 사람을 입력할 건데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다음은 생산직 직원, 생산직이니까 생산직에 동그라미 신나라씨 입사일은 18년도 8월 1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사원 코드 번호는 201번. 사원 코드 번호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그 번호대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이어서 입력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원 등록 코드 번호까지 주어질 테니까 우리는 201번으로 이 사원을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사항 입력을 생략하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해라. 단 부양가족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표시해라. 입력은 다 하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만약에 소득 요건이라든지 기타 요건이 안 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빠진다라고 친다면 부로 그냥 별도로 표시해라 라는 거예요. 입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시사항은 다 지키셔야 된다는 거. 자, 해서 사원 등록할 때 부양가족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은 이 가족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소득 요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나이 요건 있었죠. 모르시는 분들은 인적공제 가서 한번 다시 듣고 오세요. 그래서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요거 아냐 모르냐 문제이니까 같이 보시고, 본인은 당연히 되니까 체크.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 나이를 따지나요? 안 따지죠.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따진다 해서 비고란에 소득을 봤더니 복권 당첨금 1억 원이 있다. 복권 당첨된 배우자가 있으면 우선 칭찬을 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1억 원이 있으니 야, 너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자 못 들어가잖아 라고 한다면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이야. 기타 소득인데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된단 말이에요. 복권 소득은, 복권 당첨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 중에 하나예요. 기타 소득에서 배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니 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득 요건 충족됐다라는 거예요. 복권 당첨금 기타 소득이 1억 있지만 얘는 분리과세되는 거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없다라는 거 해서 소득 요건 충족되니 배우자 포함. 자, 세 번째, 본인의 어머니 박순래 나이 요건 봤더니 충족이 되고 70세시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70세시니까 충족이 되는데 소득을 봤더니 총 급여 300, 양도소득금액 220만원 해서 총 급여 기준으로 그거 배운 것 같아. 총 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이면 얘 소득 없는 걸로 볼게. 이러면 공부가 반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경우는 뭐냐, 내가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라 소득요건 충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까지 있으니 판단이 돼야겠지. 해서 총 급여 기준으로 300만원이면 소득금액 기준으로 70%가 근로소득 공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30%인 90만원만 소득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70%는 근로소득공제로서 공제가 되고 나머지 30%인 90만 원만 근로소득이 잡히고 근로소득 90만 원과 양도소득금액 20만 원 합치면 110만 원이죠. 소득기준 종합소득금액 플러스 퇴직소득 플러스 양도소득 금액 합친 게 100만 원이 안 되면 소득요건 충족이 되는 거고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합쳐서 1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얘는 소득요건 충족 못한 거죠. 그래서 90만 원 더하기 20만 원인 11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넘으니 얘 소득요건 충족 못해서 어머니 안 돼. 동생은 나이 요건 어떻게 되죠? 그렇죠. 20세 이하, 60세 이상. 나이 요건 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서 78년도면 몇 살이죠? 60세 이상 안 되죠. 그러니 동생도 부가 되겠지. 나이 요건 충족 못하니까 소득 요건 볼 것도 없고. 그런데 봤더니 장애인이네. 장애인이니 퇴직 소득금액 봐야겠죠. 소득금액 봐야겠죠. 장애인은 나이 요건 안 보는데 대신 소득 요건은 보겠다라는 거잖아. 동생이라 나이를 먼저 봤더니 20세가 넘어 60세는 안 되고 해서 얘 안 된다고 봤더니 장애인이야. 그럼 장애인은 나이 요건 안 보지 해서 다시 봤더니 퇴직 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퇴직 소득 100만 원 넘으니까 얘 소득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이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소득 요건 때문에 안 된다. 다음 자녀 신아름은 98년생이니까 20세 이하 포함되죠. 이하니까. 그리고 봤더니 소득 일용 근로소득 금액은 일용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중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 종합소득 금액 0으로서 소득 요건 충족 되니까 체크. 심보름도 나이 요건 충족되고 2018년 출생이니까 당일 출산이에요. 출산도 확인해 주시고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충족되니 오케이. 이 기준으로 한번 입력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코드 번호 201번 이름 신나라 주민번호 1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75042012345667 입사연 월일은 2018년 08월 01 내국인이니까 1번 입력하시고 국적은 대한민국 맞고 주민번호 입력되시고 거주지 생산직 여부 우리 생산직 직원 신나라씨니까 생산직에 여 체크하시고 야간 근로 아무건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전년도 총급여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해당 내용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세요.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는 다 입력이 되셨고 부양가족 입력 나에 대한 기본사항은 입력이 된 상태고 두 번째 탭 부양가족 명세서에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보자 라는 거. 자, 신나라씨는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두 번째 가족들은 다 입력을 할 거예요. 대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로 입력을 할 거니까 배우자 오연지 배우자는 연말관계에서 3번 입력하시면 되시니까 3번 오연지 내국인으로서 주민번호 7503202951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자이죠. 수속요건 충족됐으니까 해서 넘어가시고 이 부녀자 체크는 내가 여자인 경우요. 내가 부녀자인 경우니까 신나라 씨는 지금 1번이니 남자죠. 그러니 부녀자가 아니겠지. 그렇게 아시고 다음 본인의 어머니 박순례 씨 어머니는 나의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나의 어머니니까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 박순례 내국인 주민번호 48122823464418 60세 이상이신데 총 급여 소득 금액 기준으로 충족을 못하니 기본 공제에서 부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제 안 된다 부. 다음 동생 신기해 소득자의 형제 자매
둘 형제 자매는 6번이니까 6번으로 입력하시고 신기해 내국인 주민번호 78112425146114 봤더니 나이 40세로서 나이 요건은 충족 못하지만 장애인이었다. 장애인이지만 소득 요건 충족 못하니 얘도 부. 그리고 자녀 신아름 자녀는 직계 비속으로서 4번 신아름 내국인 주민번호 98050821451188 20세 나이 요건 충족하니까 맞고 소득 요건 일용 근로소득이지만 얘 종합과세 되는 거 없으니 소득 요건 충족. 자녀라고 친다면 우리가 연말 관계를 4번으로 치면 자녀에서 자동으로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녀 4번 신보름 18012046651554 나이 0세 20세 이하니까 충족이 됐고 자녀로서 출생이 둘째니까 둘째로서 자동으로 첫째로 입력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두 번째 출산이니까 둘째로 체크를 해주시고 첫째랑 둘째랑 왜 자꾸 구분을 짓느냐? 세액공제에서 달라지니까 그래요. 세액공제에서 구분이 달라지니까 우리도 다시 구분을 달리하자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알려주는 거예요. 얘 둘째야. 되셨죠?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사원 등록 이름은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명세 작성은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 및 부양가족 명세서에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 중에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공제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럼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느냐? 나이와 소득을 판단한다. 그래서 나이와 소득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소득세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소득 금액 기준이 100만 원인데 이 소득 어떤 걸로 보느냐? 종합소득금액 양도 퇴직으로 본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복습 좀 천천히 해주시고 저희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 이어서 배울게요.